메모리 오브 더 월드 제주! 유족분들의 증언이라든가 그리고 수영인 명부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이야 같이 힘을 합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진실의 여정이 세계의 유산으로 다시 쓰인 날이며 침묵을 강요받았던 목소리가 모두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으로 거듭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바로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4.3 평화재단의 반영관 조사연구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양성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상임 부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4.3 기록물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확히는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 아카이브가 이 명칭이 되겠죠. 2018년에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빨랐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재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적인 여러 여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돼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뻐해 주고 계시죠. 추진해 오신 분들께서는 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그 등재되는 순간에 좀 어떠셨습니까? 네, 등재가 이제 현지 시간에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되었고 예. 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이루어진 감이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는 등재가 될 거라고 큰 기대를 갖고 갔지만 예. 아직 확정적으로 그 내역에 나올까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좀 조마조마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함께 이제 저희와 함께 그 현지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분들이 순이 삼촌의 작가이신 현기영 소설가님 네. 그리고 유족회를 대표하는 유족회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그 뉴스를 듣는 것보다 그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했었습니다. 네. 부회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죠. 험난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이 이제 이것이 세계인들의 기록 유산이 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한 7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1997년에 훈민정음 조선왕조 실력이 등재된 이래 이번까지 하면 20개 정도가 등록이 대한민국에 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록물들을 몇 면을 봐도 그렇고 그 세계가 공인하는 4.3 기록물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4.3을 그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런 노력이 그 성과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반영관 팀장을 비롯해서 평화재단 관계자분들, 예. 제주도청 그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족분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반응들이 좀 어떠세요? 세계 기록문산의 그 가치를 모르시는 분도 아직은 좀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 관심 가졌던 분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저희 유족회 사무실로 전화 주셔가지고 예. 그동안 고생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주셨고 또 얼마 전에 한강 작가의 수상의 노벨상. 그렇죠. 예. 노벨상 받은 거를 통해서 그때 4.3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그 기록문화유산이 세계 기록문산으로 등재되면서 또 4.3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유족들이 상당히 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참 내기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세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도 소감 좀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그 사상 그 영령들과 그다음에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좀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4.3 유족회와 이 제주도 평화재단 그리고 제주도가 많이 노력한 끝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이라는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는데 저는 한편 이게 국제적인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주는 좀 어떤 평화를 바라는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다들 알다시피 이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이 국가 폭력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 도민들 역시 불안감을 느꼈는데 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하나의 좀 큰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예, 평화를 바라는 그런 큰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위로와 감사라는 사실 상반될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4.3이라는 것이 반드시 글쎄 기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좀 아픈 그 역사로 갖고 있던 부분을 이제 세계와 나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좀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럼 처음에 등재를 추진하게 됐던 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도 등재 추진하고 또 성과도 이뤄냈었고 기간이라든가 또 과정에서 험난한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어떻게 이제 추진을 시작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 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먼저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돼서 그 소식이 전해진 게 2011년이고, 예. 그다음에 2011년 그 소식을 듣고 제주도의 시민단체들과 이제 재단을 포함한 도의회 분들과 함께 우리도 제주 4.3 기록물을 한번 그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보자 하고는 그런 그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예.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시민사회 단체와 여러 이제 민간 단체 사벌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실질적으로 국비를 통해서 그 사업이 추진된 건 2018년부터 추진됐습니다. 다만 1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에는 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절차 자체가 유네스코에 의해서 멈춰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국가 간의 여러 논의가 필요했던 시점이라서요. 그래서 사업은 시작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이게 다시 재개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등재 절차가 바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 재단에서는 이제 내실화를 우선해서 먼저 좀 준비를 하다가 또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그 논의가 정리가 돼서 예. 첫 번째 공모 대상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제 이번에 등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5.18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단체들이 또 이걸 등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이란 표현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4.3의 경우에는 혹시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등재를 준비하던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기는 있었는데 예.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뭐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 당당히 저희가 4.3이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시적으로 눈에 띌 만한 반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걱정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도 현수막 내걸고 4.3 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걸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또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또 여러 작업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명시적인 것들은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4.3이 좀 정립이 돼 왔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꼭 수월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주에서 있었던 그 4.3인데 예. 기록문화유산을 각 지역에서 등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우선 대표로 선정되는 게 우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이게 지역에 아무래도 국회의원 수나 정치인 수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던 게 사실은 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준 것 때문에 일단 한국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는 절차 거기까지가 좀 힘들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선정될 때도 사실 이 정부 내에서 좀 가능한가라는 그런 또 우려들도 그렇죠. 있었던 부분이 정부의 시각도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또 통과가 됐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유족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 방향들을 제시해 준 분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움직였던 거고요. 그렇게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좀 잘 선정이 돼가지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등재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나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노력들을 좀 많이 해오셨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그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예. 의회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 선대 그
있던 그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활약을 하셨고 그분들을 좀 인정을 받아도 된다. 예,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91년도에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 제4기 제주도의회가 출범이 됐는데 그때 당시 도정 질의 때 첫 질의로 이 제주 4.3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다뤄졌더라고요. 그때도 물론 이 공안이 좀 살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었던 그런 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좀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 주셨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4.3 특별위원회가 최초로 이렇게 발족이 됩니다. 이 의회분들이 전원일치로 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예. 그다음에 94년도에 보니까 4.3 피해 신고실이 발생을 했고 이 각 마을마다 담당자를 파견을 해서 이 4.3 당시의 피해 상황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모였던 많은 증언들과 자료 수집된 자료들이 지금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거의 많이 등재가 지금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당시 97년도에는 이 제주 4.3 자료집과 그 미군정 보고서를 좀 발간해서 기록물 수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갔고 최근에는 올해 2월 달에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이게 또 국회에서도 이 결의안을 다시 또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도 보태져 가지고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그런 성과가 이뤄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92년도, 93년도 이 시기가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4.3과 관련해서는 쉽게 말을 꺼내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의회에서도 또 많이들 나서 주셨고 지금 말씀들 들어보면 이제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록물이 좀 상당하잖아요. 지금 4.3과 관련해서. 기록물을 취합하는 과정이나 이제 등재를 위한 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 그다음에 어떤 기록물로 또 좀 더 이제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수많은 기록물 다 소중한 기록물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핵심 기록물로서 어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팀장님? 방금 이제 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게 단순한 4.3이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국가폭력에 대한 기록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폭력이 발발한 이후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치유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는가 예. 그것을 증거하는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은 사건 당시에 대한 기록물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끊임없이 이어졌던 유족분들의 그 어떤 증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4.3 도의회에서 개소한 4.3 그 조사에서 그 피해 신고서에서 자필로 적어주셨던 본인들의 피해 상황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억압된 침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요받은 침묵이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그런 강요받은 침묵과 권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용기를 내서 내가 당한 일, 그 당시에 있었던 비참했던 그런 상황들을 용기를 갖고 증언해 주신 그 유족분들의 용기 그거를 담은 기록물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용기들이 모여서 도의 여론을 움직이고 이제 국내의 어떤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특별법 제정 운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기록물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의 기록물. 그래서 그 절차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기록물이 한 군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유족들의 증언과 도에서의 진상규명에 대한 운동들, 도의회에 수집된 기록들,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그 과거사 해결을 위해서 올라가는 어떤 상향식 과정을 담은 그 기록물들을 이번에 등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또 그 진상조사 이후에도 이제 도내 이제 여러 마을이나 단체들에서 이제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이제 어떤 평화를 위해 나아가자라는 화해와 상생과 관련된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뭐 잘 알려져 있듯이 하기 영무원에 있는 뭐 그런 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또 추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런 기록물들이 나오기까지 유족분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관련해서 이제 그 기록물들 제출해 주시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도 유족분들 내부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전체 14,763건 중에 예. 증언하시는 것이 한 16,000건 정도 되고 아, 예. 그 중에 수형인 기록이 한 27건 정도 있는데요. 진상규명 기록이 42건, 정부 공식 보고서 3건 정도 있는 걸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그 기록물 중에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게 그 대표 기록물로 그 수형인 명부, 수형인 기록이 이제 등재된 건 대단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그 이명박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부 보수 단체에서 그 일반 사망자가 4.3 시행자로 되는 것은 이의 제기 안 하겠지만 어떻게 수형인이 이제 그 희생자로 결정이 되느냐. 아, 굉장히 반발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렇게 위패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뭐 불량 위패니 재심해야 되니 이런 논쟁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수형인 기록이 명백히 그 불법 그 재판이었고 또 이런 것들이 현재 직권재심을 통해서 이게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보수 단체에서 공개했던 그 수형인 명부가 오히려 그 대표 4.3 기록물로 등재돼서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또 국가의 폭력을 진상을 밝히고 또 그 명예회복 그 걸음걸이를 보여주는 이런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4.3이 그 지금 진상규명 과정이 이렇게 조금 변해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 있게 보여주고 또 여러 그 문서철인데 아까 반영관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비문이 한 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영무원의 그 비문인데 예.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그 영무원이 그 추구하는 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용서하고 같이 삶을 영위하는 그런 하기 마을에 그 정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등재위원회에서 잘 반영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예. 또 의미 있는 기록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 그 과정에 대부분 포함되는 그런 거기에는 우리 유족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있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사실 숫자로 보게 되면은 좀 묻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무감각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번 기록물 속에 증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그런 것들이 등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아픈 역사의 타이틀을 화해와 상생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례는 굉장히 좀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아주 큰 역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일단 이 자료가 이제 방대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모은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이냐도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기록물들은 어떻게 보존 관리됩니까? 뭐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제주도 차원도 있을 텐데 일단 팀장님 거 여쭤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 등재를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이제 사상과 관련된 기록물의 총 목록은 한 6만 건 가까이가 됩니다.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예. 등재 신청서의 취지와 의미에 맞게 선별한 것이 이번에 14,000여 건이 등재가 된 거고요. 이 기록물들은 사실 뭐 각 지역에 제주도뿐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각 지역에 이제 분산되어서 지금 수장이 되어 있고요. 예. 뭐 방금 양성주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영인 명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 그리고 뭐 각종 신문 자료들은 뭐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뭐 제주 지역 관내 도서관들에 있고 또 도의회 피해 신고서는 이제 현재 저희가 기증 절차를 받아가지고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저희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부 역량이라든가 시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해 나가면서
또 동시에 그 각 소장 기관과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예. 후세 세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과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전달하고 이것의 의미를 확산시키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밀도 있는 논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산되어 있는 기록들이 많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모아서 좀 보관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모두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예. 들어 뭐 국가기록원 같은 데에서 그 기록물을 이렇게 내어주거나 그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뭐 일부 기록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마을 단위의 이제 작은 이제 보관소 같은 데 묻혀져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제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자료도 상당하지만 사실 앞으로도 자료가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또 모아나가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그 보존하고 이제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예산이라든가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기록관 같은 것을 통해서 한 곳에 다는 아니더라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지금 이제 기록이 등재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네. 과제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정 차원에서도 또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관심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 이 자료를 뭐 디지털화하고 기록관을 그리고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전문 인력들과 그다음에 시설들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있는데 그럼 그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이 우리 커가는 어린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그 기록에 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박물관식으로 가서 그냥 가서 학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이 자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삼 뭐 기록관이 생긴다면 사삼 기록관에 놀러 가자. 뭐 사삼 재단, 사삼 평화공원에 아빠 주말에 거기 놀러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승 차원에서도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삼 평화공원이 겨울철에는 눈썰매로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 사삼 재단과 평화공원 안에 애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뭐 놀이 공간이랑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같이 가서 이 뭐 그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뭐 카페 예, 그다음에 이 좀 심적으로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취득을 시켜야 된다. 예. 자연스럽게 학습을 강요할 게 아니라 가서 자연스럽게 사삼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거를 위해서라면은 예. 유적지도 우리가 슬픔만 강요할 게 아니라 그 유적지에 가서 우리가 좀 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좀 감동적인 그런 유적지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역시 그 당시에 어떤 그 표현이 있었고 그분들이 어떤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행복이랑 국가를 위해서 어떤 뭐 우리가 쟁취를 했었던 그런 것도 있다 하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사삼평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사삼평화공원이 꼭 엄숙한 공간으로서만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린 세대들은 사삼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방식들을 좀 여러 가지로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이제 좀 더 전승이 좀 쉽지 않을 것이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들이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부회장님께서는 그래서 다양한 뭐 방안들이 얘기되는 것 같고요. 뭐 예. 현경 선생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향만 사려고 이렇게 울기만 하겠냐 예.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서서히 뭐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는 속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근데 기록문화유산이 이제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만큼
등록되는 것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5.18도 5.18 그 민주화 기록 운동 기록관인가 이렇게 건립이 됐잖아요. 예. 이것처럼 제주 뭐 국비를 투입한 4.3 기록관 같은 것들이 어느 공간에 이제 조성이 돼서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나 수학 여행단들이 이렇게 그 제주 4.3을 접할 수 있는 단지 텍스트로만이 아니라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같은 걸 이용한 최첨단 그 학습장으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행방면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아버지 자녀들이 와서 그 희생자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AI가 생성해서 그 보여주는 모습이라든가 그 그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현대의 기술과 맞게 이렇게 해준다면 죽은 그런 기록이 아니고 현재와 이렇게 매치될 수 있는 그런 기록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주도만의 관심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국비가 좀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최첨단 시설과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것들은 어느 한 곳에서만 그 논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전 제주도 사회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도요, 이게 사실 접근성과 관련된 얘기들은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 접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 두 분의 의견을 이제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건 당시 폭력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 그 분들에 대한 위령과 추념의 공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또 그 공간이 엄숙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공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부지는 굉장히 넓으니 그 공간별로 약간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여기는 조금 더 쉽고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좀 자연스럽게 4.3을 배우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고 또 저쪽에서는 또 엄숙하게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가족분들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장면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간 구획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면화된 그 위령 시설이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제주 4.3 평화 기념관은 이제 하나의 교육 장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의 이제 전개부터 뭐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끝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기록물이라는 건 그 이제 커다란 흐름 속에 이제 파편화된 그 순간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이런 접근성을 강화하고 또 요새 이제 많이 학생들이나 또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같은 경우도 좀 강화를 해서 좀 이제 활발하게 이 기록물들이 읽고 쓰여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 4.3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또 알고 계셨으니까 그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4.3에 대해서 접할 기회 자체가 좀 없었던 경우들도 많습니다. 좀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께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계속 세 분 다 사실 그 온라인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변해가는 세상에 맞춰서 좀 다양하게 방법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은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럼 등재가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느냐는 아니고 이제는 그 인류의 자산이 됐으니 세계화를 좀 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일단 인류의 자산이 됐으니 등재가 됐으니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팀장님? 네, 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것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취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우리 인류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3을 이것에 대입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4.3의 발발과 그 해결 과정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평화 운동 과정이 이제 단순히 제주나 뭐 대한민국에서 기억하고 인지돼야 될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이것을 함께 공부하고
또 다른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그 교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국제적인 연대나 예.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상과 관련된 것에 대한 활발한 연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례들, 다른 사례들이 4.3에서 혹시 배워갈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예. 혹은 또 저희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례에서 배울 것은 없는지 조금 더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재단에서도 앞으로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류 관련돼서는 사실 유족회 차원에서도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그 아픈 과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유족분들이 계실 거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 연대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에 이제 했기 때문에 연대 쪽은 그렇게 크게 이제 관심 가지 못했었는데요. 관심 갖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활동의 범위가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었는데 아마 그 세계 그 기록물이 등재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그 노벨상까지 4.3을 해서 받음으로 해서 많은 쪽에서 이렇게 4.3의 그 해결 과정이나 이런 게 관심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화해상생을 같이 이렇게 4.3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평가위원들이 많이 놀랐다고 이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러실 때 그 다른 과거사 단체와 교류하고 또 서로 진전된 부분들을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 그런 것들 앞으로 향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 그 기록물 그 등재를 계기로 해서 뭡니까 이 그 제주 4.3의 가치를 좀 더 우리도 또 공유하고 예. 또 외부 사람들이 그 4.3의 가치를 우리가 전달하는데 우리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저희들이 되게 반가워했던 건 이제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이제 4.3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수단체들이 이제 함부로 이제 예. 왜곡하거나 폐마하는 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우선 처음 와닿는 그런 뭐 이렇게 기대하는 예. 그런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왜곡 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들이 다 이제 4.3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 또 뭐 이제 그 보수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다면 그런 공격들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 의미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교류와 관련된 부분, 연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4.3이 앞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미국과 관련된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숙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연대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여쭤봤었습니다. 굉장히 좀 서러우신 부분이 많은가 봅니다. 아직도 이렇게 공격들이 이어지는 거 보면은. 그렇죠.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뭐 그런 단체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경찰서 검찰청에 불러다니면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 예. 오히려 그분들 한 분 제 국가 국권력 무도하게 행사하는 사람들 처벌은 못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서글픈 일이죠. 지금 현재 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피해보고 불이익 받는다면 그건 공정한 세상이 아니죠. 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참 등재까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좀 매번 느끼게 되는데 불과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정말 기억하기 싫은 단어 서청이라는 단어를 또 들어야 됐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좀 서서히 사라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관련돼서 여러 행사들도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릴 예정이고 지난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이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기념하는 제주 4.3 아카이브 진실과 화해 특별전이 열렸고 지금 여러 뭐 독일이나 다른 영국에서도 관련 심포지엄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들어서 이거는 좀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는 6월 24일 로마 교황청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서 제주의 아픔 그리고 세계의 평화로
라는 그 슬로건으로 제주 4.3 평화 레퀴엠이라는 공연이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이번 올해가 교황청의 50년 주기로 찾아오는 희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희년을 발표하고 거기에서는 그 평화와 안정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제주 4.3이 딱 적당한 주제다. 예, 평화와 상생과 관련해 가지고 예, 예.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로마에서도 좀 이 전통이 있는 그런 성당을 내주시면서 예. 여기서 한번 그 4.3과 관련된 그 레퀴엠 추모곡이죠. 예, 이거를 지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로마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해주고 아, 그래요? 계십니다. 오. 그래서 이거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가 그 이 평화 레퀴엠 추진위원회도 지금 발족이 지금 된 상황이고 그 6월달에 저희가 이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예. 좀 같이 로마에 같이 가서 예. 이 거기 있는 분들과 함께 그 협주를 하면서 이 제주 4.3 영령들에게 좀 추모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그 로마 빌라 알티에리 박물관에서 이 연대 평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이 심포지엄을 또 준비를 하고 그래요? 계십니다. 어. 이 심포지엄에는 이 유럽과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 국내외 분들의 여러 좀 유명한 연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제주도의회에서는 저희 하성룡 의원님이 아마 이 자장을 맡아가지고 제주 4.3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세계적인 사례들을 참고를 하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 또한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모여서 이 4.3 세계화를 더욱 좀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어제 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도 이번 이게 그러니까 엄청 큰 효과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이 되고 우리가 그렇죠. 그걸로 홍보를 함에 따라 가지고 예. 많은 국가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초대를 해서 이 제주 4.3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앞으로 뭐 어떤 상생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예. 좀 말을 해달라고 그런 초대를 어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노력을 앞으로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집중시키면서 이 제주를 국내를 넘어서 좀 세계화를 할 수 있도록 세계인이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좀 기쁜 소식이 연달아 들렸잖아요. 사실 한강 작가의 수상도 그렇고 문학적으로 4.3을 세계에 좀 알리게 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사실 세계인들이 4.3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알게 되고 또 공감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벌써 또 연락들이 오고 있다고 하니 관련된 그 활동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황청에서 하는 행사는 그냥 우리가 가서 교황청 앞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네. 교황청과 함께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이 부분은 지금 교황청에서 관심을 두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관리하는 성당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허가를 내줘야만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관을 지금 로마시가 주관을 맡아주고 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 계획은 저희 그 4.3 추진 평화 레퀴엠 추진위원회가 지금 맡아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도 분명히 4.3과 관련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관련돼서 아마 좀 메시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목적이 이 4.3 세계화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 교황청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4.3 세계화와 이 그거를 바탕으로 한 이 앞으로의 4.3이 좀 더 조명을 받고 이 정명을 좀 다시 받고 풀어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순조롭게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0주년 때도 교황청에서 네. 그 4.3의 메시지를 직접 내주시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 그 4.3을 좀 관심 가져서 해준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좋은 얘기만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교황청에서도 교황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양성주 부회장님 그 서러운 일들은 좀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글쎄 세계화를 이제 위한 물꼬가 트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좀 부회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그 기록물 관련해서요. 이 기록물의 그 가치 등재된 것의 가치를 조금 좀 국내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 전에 그 미리 그 등재됐던 이런 것들이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랑 제주 4.3기를 같이 전시를 해서 이게 4.3 기록물이 그에 견줄 만큼 값어치 있는 기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 스스로도 좀 알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서는 재단과 우리 도의회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고 또 이 기록물 등재를 세계화하자는 건 저희들이 남겨진 과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또 그 디딤돌로 저희는 또 생각하는 면도 있거든요. 4.3에 남겨진 과제들 뭐 다 이제 마무리된 것 같지만 여전히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정명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또 유가족에 대한 그 피해 회복 조치, 그 다음에 폄훼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또 국립 트라우마 센터의 국가 전액 지원은 예산과 인력의 확대, 그다음 미국 아까 좀 전에 얘기하다 말았던 미국의 역할 규명, 뭐 책임 묻자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조사하고 파악하는 일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도 저희들 뭐 한두 사람의 일로 될 부분은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같이 그 연대하고 공감하는 속에서 이제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 그 등재가 그런 것들 해결하는 어떤 좀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하는 바입니다.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셔서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접해보지를 못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알려나가야지 지금 말씀하셨던 작업들이 좀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왜곡과 혐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 만드는 것 국회에도 지금 상정은 돼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 논의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 처벌 조항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까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감대가 이렇게 좀 많이 좀 넓게 형성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팀장님께서도요 앞으로 이제 어떤 노력들이 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네, 이번 등재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이제 그걸 회복해 나가는 어떤 승리, 어떤 우리의 어떤 자랑스러운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 등재를 계기로 또 우리가 이제 아직 2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분들 혹은 아직 그 국가폭력의 그 아픔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4.3의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당연히 저희 모두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양성주 회장님처럼 이렇게 그런 왜곡된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처받는 유족분들이 다 나오지 않게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을 뭐 물리적으로 막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어떤 공감대 같은 게 그게 조성이 돼서 그런 발언이 더 이상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누구의 후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모두의 어떤 그 관심과 어떤 의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서 또 앞으로 좀 더 당시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일에 대한 활발한 연구라든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태용호 전 의원의 재판은 아직도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회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생각과 말이 나올 수 없는 분위기의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뭐 기록물의 수집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숙제가 많으니까 좀 많은 논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여쭤보도록 하죠. 네. 앞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오늘 뭐 물론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3 흔들기. 지금 여전히 제가 4.3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댓글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보면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예. 정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4.3의 일부분만 갖고 엄청 4.3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극우 보수 분들의 좀 생각을 고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 정부의 사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부는 언제나 민주당 정부의 사과였고 하지만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대통령의 추념식에 참가를 갑자기 안 합니다. 그래서 국가 추념일인 만큼 이 뭐 정권에 따라 가지고 뭐 대통령님이 안 오지 마시고 항상 참석을 해 주시면서 제주 4.3 영령들께 좀 사과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말 보수 세력들에 대한 이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4.3의 정명을 찾아가고 남겨진 숙제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 규명을 하자는 것이 처벌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도 아까 해주셨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물게 화해와 상생을 좀 말하고 있는 것이 4.3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정신에만 공감을 해준다면 앞으로 좀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참 그래도 기쁜 소식을 듣고 앞으로의 또 과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지난 노력의 끝이 아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주를 넘어 세계의 기억이 된 4.3의 가치가 인류 보편의 가치로 미래 세대에게 올곧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